자, 오늘 내용이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 없이 듣고요. 6장 끝은 여러분 저번에 얘기한 대로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뭐 특별히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을 것 같고 7장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7장은 트래젝토리 제너레이션이에요. 궤적 별의별 한글로 번역을 하려고 보니까 다양한 한글 단어가 나오는데 내가 보선 궤적이 더 맞는 것 같고요. 트래젝토리는 그 궤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막 글씨를 여러분 그냥 글을 읽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데서 첫 줄만 딱 읽어도 이해가 전혀 안 돼요. 보세요. 머니플레이터에 원하는 동작을 표시하기 위하여 다차원 공간 내에서도 궤도 혹은 궤적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이거 말만 딱 보면 뭐 이러지 않아? 어렵지 않아? 근데 굉장히 간단한 얘기로 한 요쯤 되면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 이해가 쏙 될 거예요. 그럼 그냥 넘어가고 여기서 보면 궤도라고도 하고 혹은 경로, 패스. 이건 경로도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여기서 여러분 서울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기서 여러분 많이 버스를 탄다. 혹은 대중교통을 쓴다. 그러면 여기서 저기 정문까지는 아마 뭐 5100번이나 아무거나 시내 캠퍼스 돌아다니는 버스 아무거나 타고 가서 거기서 영통에서 5100번을 타거나 영통으로 가서 지하철을 타거나 뭐 이런 게 탁탁탁탁 생기죠. 이거야. 이거를 여러분이 로봇에게 얘기해줘야 돼. 로봇이 뭐래요? 로봇이 여기 처음에 있었어. 처음에 뭐 전원을 딱 켰더니 여기 이렇게 와 있어. 그럼 이거를 초기 위치라고 하면 되겠죠? 왜냐면 전원 키면 무조건 여기 와 있으니까. 그쵸? 그럼 초기 위치에서부터 어떤 물건을 잡으려고 움직이게 하겠죠? 그럼 그게 뭐예요? 최종 위치겠지. 초기 위치에서 최종 위치까지 로봇 팔이 어떻게 움직였으면 좋겠는지를 만들어주는 거야, 이 궤적을. 이거. 얘가 여기서 초기하고 끝은 알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초기 위치는 당연히 정해져 있고 끝점은 당연히 목표점이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을 어떻게 연결할 거냐? 그러니까 이렇게 갈 거냐? 요렇게 갈 거냐? 이렇게 이거는 무한대죠. 궤적은 무한대잖아요. 3차원 공간에서 특히. 근데 그 중에 이왕이면 쉬운 걸로 했으면 좋겠다가 지금 7장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난이도가 낮아요. 난이도가 낮은 대신에 수식이 좀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수식이 이거예요. 2차 방정식, 1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은 잘 안 나오고요. 아무튼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아니라 이거 보면 야 이거 중학교 수학인데 느낌이야. 근데 대신 길어. 그래서 짜증이 좀 나요. 그래서 7장이 문제 내기는 나는 되게 좋아. 여러분. 오케이? 자, 그거야. 그러면 궤적을 만드는데 여기서 보세요. 글씨 너무 많이 썼다. 이거 좀 줄여야 되겠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인데 그 중에 결국 대부분 하나만 쓸 건데 두 가지 방법이 뭐냐면 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로봇 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로봇 손끝이 여기 들렸다가 여기 들렸다가 여기 들렸다가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건 뭐예요? 손끝이 움직이는 이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작업 공간이라고 불렀어요. 워크스페이스야. 로봇이 움직이는 작업하는 이 공간이니까. 그쵸? 그 공간 말고 또 다른 공간이 하나 더 있었어. 그게 관절 공간이에요. 뭐냐? 내가 이렇게 움직이려면 손끝은 이렇게 작업 공간에서 움직이지만 이렇게 움직일 때 이 각 관절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를 본 거야. 그러니까 관절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때 이 관절은 10도에서 100도 사이. 이 관절은 거의 안 움직였죠? 한 5도에서 10도 사이. 얘는 0도에서 90도 사이. 이렇게 각 세타 1은 몇 도에서 몇 도 사이. 세타 2는 몇 도에서 몇 도 사이. 세타 3는 몇 도에서 몇 도 사이. 요렇게 표현한 걸 또 공간이라고 본다라고 했잖아요. 각각 벡터가 범위가 주어지니까 이렇게 공간이 나오잖아요. 보세요. 세타가 이렇게 되고 세타 2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2차원 느낌이 공간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관절 공간이라고 불렀어요. 그쵸? 그래, 그러면 여기서 뭐가 더 쉬울까라는 거지.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가 쉬워요? 작업 공간이 쉽지. 눈에 보이니까. 그치?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작업 공간으로 로봇에게 지시를 하겠지. 야, 너 여기다가 요렇게 가. 작업 공간을 주겠지. 근데 로봇은 작업 공간이 너무 어려워. 왜?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가려면요. 끝점과 끝점 사이의 변화를 어차피 로봇 팔은 이걸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관절을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가려면 관절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계산을 막 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역기구학이잖아. 그 역기구학을 어떻게 계속 풀어? 너무 힘들어. 역기구학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쉬운 방법이 이제 꼼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꼼수는 요 다음 페이지에 나요. 꼼수라기보다는 이제 해결책이죠. 아주 쉬운 해결책. 그 다음 장에 설명해주고 저 그걸 설명한 거야. 그리고 여기서 자 쉬운 방법이 여기가 사용자가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의 위치, 최종 위치와 말단 효과 장치 손끝에 요 위치하고 방위만 딱 알려주면 금방 얘기한 대로 작업 공간에서 이렇게 지시해주면 나머지는 그냥 로봇이 알아서 그냥 지가 알아서 이렇게 쏙 뭔가 이렇게 궤적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어?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왕이면 자 보세요. 이왕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계산을 여기 하고 나서 여기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면 움직임이 이렇게 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자주 계산을 하면 이렇게 부드럽게 될 수도 있겠죠.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계산을 하니까. 그러면 되게 부드러운 이게 나오겠죠? 맞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계산을 3번만 하고 싶어. 여기랑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이게 좋아요? 아니면 계산을 한 100번을 하더라도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좋아요? 부드러운 게 좋은 거야. 왜? 여러분도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갑자기 이렇게 됐다, 이렇게 움직이면 힘들어. 그쵸? 급격하게 뭔가 이렇게 변화를 시키면 여러분도 땀나. 그쵸? 근데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같은 목표점하고 시작점하고 결과점이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슬슬 움직여보세요. 부드럽게 움직이면 힘이 별로 안 들죠? 그거야. 로봇 입장에서도 급격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똑같은 결과를 내지만 로봇 입장에서 피곤해. 에너지도 많이 쓰고 결국 뭐예요? 이 기계잖아요. 기계가 달아. 그래서 부품에 손상이 나요. 오케이? 그래서 부드러웠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금방 계산을 여러 번 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 여러 번이 경로를 이제 한글로 쇄신율 나 처음 들어봤어. 내 평생. 그쵸? 이거 신경 쓰지 마요. 그 패스를 아까 말한 트래젝토리나 패스를 얼마나 업데이트를 자주 하느냐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해서 초당 몇 번 이런 식으로 쓰겠죠. 초당 한 번.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이는데 만약에 10초다. 그러면 초당 한 번이면 10번만 계산한다는 얘기고, 그렇죠? 같은 여기서 여기까지 10초 걸리는데 초당 100번이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막 1000번 계산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부드러운 곡선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그래서 업데이트 레이트를 지금 내가 이거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책은 다르게 써있죠. 60에서 2000인가? 내 실수로 책을 옮길 때 어떻게 내 머리가 어떻게 되는지 왜 20에서 200이라고 적었지? 책은 60인가? 여기 2000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 2000은 뭐야? 초당 2000번을 계산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되게 자주 계산하면 뭐예요? 부드럽고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유도를 할 수 있어. 단점이 있겠죠? 같은 계산도 2000번 하려고 해봐. 초당 2000번. 힘들지? 그쵸? 그런, 뭐랄까, 계산의 힘듦, 계산을 위한 자원 소모를 하겠죠. 뭐 소프트웨어가 막 돌고 막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 그렇다고 너무 이 업데이트를 천천히 하면 아까 말한 대로 부드럽게 제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건 적당한 타협을 봐야 돼요. 오케이? 근데 보통 리얼타임 컨트롤은 1kHz로 잡아요. 초당 1000번을 잡고, 이건 경로니까 경로는 1초에 1000번까지 경로를 막 그렇게 자주 바꿀 필요는 없잖아, 이렇게. 그치? 근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까지 높진 않아요. 1kHz보다 낮아요. 아까 여러분 서두에 내가 그냥 막 설명했던 거를 조금 더 이렇게, 아까 요 전장은 막 서술한 거잖아. 그거를 조금 잘라서 놓은 게 이거예요. 뭐냐? 대부분의 경우 머니플레이터의 운동을 정지계, 즉 이거죠. 베이스. 혹은 여기 책상의 요 끝에.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 손끝. 이게 T죠? 공구개가 손끝, 여기까지가
T, 만약 6축이라면, 여기까지가 6번 축이고, 6번 축 앞에다가 보통 뭐 그리퍼나 무슨 도구나 뭐 드라이버나 이런 걸 장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일은 요 손끝이 여기 끝이 하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가 뭐예요? 이게 공국의 T, 저기 T죠? 오케이? 공국의예요. 근데 여기로 여기까지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이 쉽다라고 그랬어. 그래서 6축하고 공국의 끝은 아마 뭐 간단한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쓰면 돼요. 그러면 여기하고 이 손끝에 요 공국의 여기 좌표계 이렇게 붙이는 게 T라는 좌표계고, 그 다음에 이 실제 일을 하는 이 작업 공간 내에 요 테이블 요 끝에를 보통 정지계로 많이 놨어요. 그죠? S라고. 그러면 요 둘 사이에 운동으로 놓으면 돼. 그러면 결국 뭐예요? 손끝, 요 공국에 여기 이제 손끝을 여기라고 합시다. 요 끝을 여길 기준으로 해서 뭐 이렇게 움직여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 다 된다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가. 오케이? 그게 왜 그래? 왜 그러냐면 그렇게 내가 로봇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야 정지계를 기준으로 여기 손끝이 이렇게 움직여야 돼 이렇게 만약에 표현을 하면 뭐를 얘기를 안 했어요? 로봇의 뭐 팔이 6축이니 7축이니 5축이니 이런 얘기 안 했잖아. 그래서 로봇에 영향이 없어. 이 궤적 그릴 때는. 궤적을 이렇게 그릴 때는 요렇게 여기 손끝과 이 테이블 위에 요 구석 S좌표계를 기준으로만 요렇게 움직여야 된다라고만 했기 때문에 로봇이 어떻게 생겼는지, 로봇이 뭐 이렇게 기다란 로봇인지 이렇게 짧은 로봇인지 이것만 따라가면 돼. 손끝만 이렇게 되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렇다면 이게 조금 간단해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이 금방 얘기한 거랑 똑같은 얘기죠. 요 궤적을 그려 이렇게 따라가야 돼 라고 계획을 딱 세우면 아까 말한 대로 큰 로봇이건 작은 로봇이건 공구계가 뭐 이렇게 생긴 공구건 이렇게 짧은 공구건 상관없이 결국에 목표만 따라가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지계가 그러니까 테이블이잖아요. 고정된 테이블. 근데 만약에 컨베이어 벨트는 뭐예요? 계속 움직이는 애죠. 컨베이어 벨트 혹시 알아요? 이름은? 그죠? 여러분 물류창고나 혹은 공장에 가면 물건들이 검은색 벨트 같은 두툼한 테이블 위에 이렇게 굴러가요. 그러니까 이 벨트가 돌아가는 거지. 그럼 물건을 거기다가 놓으면 그 옆으로 이렇게 흘러. 계속. 그럼 뭐예요? 작업자가 그 옆에 서 있다가 물건이 오는 거지. 사람이 움직이면 불편하잖아. 가만히 사람이 서 있으면 이렇게 와요. 그럼 우리가 집어갖고 막 이렇게 드라이브하고 다시 놔요. 그럼 옆 사람한테 가지. 그럼 옆 사람이 그것도 주워갖고 또 하고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이 플로우가 컨베이어 벨트로 이루어지는 건데, 로봇도 요즘 다 그렇게 해요. 컨베이어 벨트 옆에 로봇을 갖다 놓고 이렇게 카메라로 보고 있다가 뭐 불량 제품 찾는다 그러면 지나가다가 불량이면 탁 꺼내갖고 옆에다가 놓고 이렇게 놓고 이걸 많이 해요. 오케이? 로봇이 막 직접 이렇게 물건이 펼쳐져 있는 데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 컨베이어 벨트가 훨씬 싸고 정확하고 고장도 안 나고 좋아서 다 이렇게 해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한 교수님 컨베이어 벨트는 움직이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이 궤적 생성은 정지계에서 하는데 안 맞지 않아요가 아니라는 거지. 왜냐? 컨베이어 벨트가 결국 여기 흘러 움직이긴 하지만 요 앞에 와서 정지하거나 물건이 여기 오일 테니까. 그래서 정지계로 생각해도 된다라는 의미예요. 결국. 오케이? 근데 운동 중에 시간에 따라 요 정지계를 움직일 수도 있어. 이거 원래 고정시켜놨는데 뭐 이것도 시간에 따라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해도 충분히 금방 얘기한 궤적 생성 이 얘기가 다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결국에 지금 막 장황하게 오랫동안 얘기했지만 결국 뭐예요? 머니플레이터로 손끝을 초기 위치에서 여기까지 가게 하는 거야. 오케이? 끝.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면 쉽다라고요? 공구계를 기준으로 초기 위치에서 최종 위치, 내가 원하는 최종 위치까지 옮기는 그 궤적, 경로를 7장에서는 생성하는 방법을 할 거야. 근데 정말 어렵지 않은 방법만 쓸 거예요. 어려운 방법은 되게 많은데 정말 간단한 방법만 쓸 거예요. 그 다음에 가끔 금방 얘기한 대로 여기 초기하고 최종만 주면 안 될 때가 있어. 그치? 보세요. 로봇 팔이, 내 팔이 여기 있어요. 내 팔이 여기 있는데 최종 위치는 여기야. 그럼 로봇 팔 보고 야, 너 손끝 여기 초기 위치인데 저거 잡으러 가라. 뭐 어떻게 하겠어? 아무 생각 없는 애는. 그냥 이렇게 가겠지.
그냥 가면 노트북 칠 거예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 여러분 상식적으로 로봇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네.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러니까 그냥 2점 주면 직선으로 가. 근데 중간에 뭔가 장애물이 있어. 그럼 바로 갖다 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하고, 야, 여기 들렸다가 이렇게 와.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겠죠? 그거예요. 그럼 요 점을 뭐라고 불러요? 경유를 해야 되잖아. 그거를 경유점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 영어로는 via 포인트라고 하고, 점이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겠죠. 점을 여러 개 찍으면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막 되게 다양한 모양이 나오겠죠. 그런 점들을 다 합쳐서 경로점이라고 부르겠다. 뭐 말이 많이 나오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회사 가서 뭐 경유점이라고 그랬다가 경로점이라고 그랬다가 그냥 포인트라고 했다가 뭐 아무도 뭐라고 안 해. 그것 때문에 월급 깎지는 않으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뭐 그냥 수업 시간에 이해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게 왜 중요하냐면 자, 초기 위치가 여기였고 최종 위치가 여기야. 그러면 로봇 보고 얘기하겠지. 야, 너 여기 지금 여기가 초기 위치였는데 최종 위치까지 가라고 그래. 가라고 해. 아니, 가라고 하라고 하는 게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단순하다고 그랬잖아, 로봇은. 그럼 그냥 이렇게 간다고. 여기 잡아갖고 이거 이렇게 논다고. 근데 이왕이면 조금 어딜 이렇게 피해서 가든가 좀 부드럽게 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를 뭘로 표현해요? 경유점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경유점을 이렇게 찍으면 어떻게 해요? 얘가 이렇게 툭 이렇게 갖다 놓는다. 그러면 이제 7장은 뭐의 얘기가 있어요? 경유점을 어떻게 찍느냐. 그 얘기야. 그 얘기를 7장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죠? 머니플레이터의 운동은 항상 유연한 것이 좋다. 여기서 유연이 아니되죠. 부드러운 게 좋다. 스무스랑 유연은 다르죠. 느낌이. 그쵸? 유연한 거는 플렉서블 느낌이고 유연은 여기서 말하는 스무스는 뭔가 부드러운 느낌? 그러니까 로봇이 이왕이면 부드럽게 움직였으면 좋겠어. 그 부드럽다는 의미가 뭘까? 부드럽다는 의미는 급격한 변화가 없다는 얘기야. 여기서 얘기해. 부드럽다, 스무스하다는 거는 급격한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그 얘기가 뭐냐? 그걸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1차 도함수가 연속일 때, 1차 도함수가 뭐죠? 속도지, 그치? 속도지. 속도가 뭐예요? 속도가 연속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보세요. 내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쭉 갈 때는 속도가 일정했지?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면 요 뾰족한 이 위치를 가기 위해서 내 속도는 이 방향으로 속도가 일정하게 가다가 이 방향으로 속도가 확 바뀌어야 되죠. 그러니까 뭐 많이 숫자로 보면 플러스 10이었다가 마이너스 10으로 가야 되지. 그럼 뭐야? 속도가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그러면 요 위치에서 어떻게 돼요? 속도가 플러스 10에서 마이너스 10이라는 불연속적인 갑자기 20이 점프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가속도가 엄청나게 커야 된다는 얘기지. 굉장히 짧은 시간에 플러스 10에서 마이너스 10으로 팍팍 바뀌어야 되면 여기가 굉장히 뾰족한 점이 부드럽지 않은 점. 그게 생긴다. 그래서 1차 도함수, 즉 속도가 연속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2차 도함수는 뭐예요? 가속도잖아. 가속도가 연속이온 것도 좋을 것 같다. 가속도가 연속이라는 건 뭐야 또? 가속도가 있으면 속도가 변하긴 해요. 그렇죠? 근데 가속도가 급격하게 뭐랄까? 그 가속도의 변화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저크라고 해요. 저크. 여러분 이런 거 있죠. 가다가 막 브레이크 갑자기 밟고 막 엑셀 팍 밟고 자동차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막 이러죠. 이런 거를 저크 모션이라고 불러. jerk. J-E-R-K인가? 이게 약간 미국에서 욕인데 얘한테 욕 중에 하나야. 저크하다. 아무튼 철자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아무튼 저크 모션이 바로 그렇게 쿡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로봇이 막 이런 거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게 뭐예요? 가속도가 불연속적이면 이렇게 움직여요. 오케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나는 로봇이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그 부드럽다라는 의미는 속도가 연속이고 가속도도 연속이었으면 좋겠어 라는 수학적인 표현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거칠고 덜컹인데 잘못 썼네요. 덜컹거리는 운동을 하면 아까도 얘기한 대로 에너지 소모도 크지만 이게 막 모터가
가다서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아요. 그쵸? 여러분 자동차도 계속 급가속, 급감속하면 차 망가진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 그치? 왜? 타이어도 막 닳지, 브레이크도 막 닳지, 그쵸? 엔진도 되게 망가질 거예요. 그래서 안 좋아. 기계적인 장치는 무조건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 좋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진동도 일으키지, 참.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머니플레이터 이번 학기 하면서 한 번도 진동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6장 끝에 마찰은 얘기했었어요. 그쵸? 간단하긴 했지만, 마찰 얘기, 그 6장 너무 대충 하고 넘어갔구나. 마찰, 그 두 가지, 그치? 운동 마찰이랑, 뭐예요? 쿨록 마찰, 그 두 가지 있는데, 우리 그 동력학 방정식 맨 끝단에다가, 우리가 계산할 때는, 반복적이든, 뭐, 라그랑지안 썼을 때든, 한 번도 마찰에 대한 얘기 없었어. 근데 6장 마지막에, 마찰을 빼고 말도 안 된다. 마찰이 세상에 없는 경우가 어딨냐. 공중에 떠있지 않는 이상. 그쵸? 그래서 마찰은 항상 존재한다. 속도가 있으면 마찰이 무조건 존재해요. 오케이? 그래서 마찰을 고려를 해야 된다. 근데 마찰은 다행인 건 뭐예요? 방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속도가 있으면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방해하는 애지, 마찰을. 마찰이 여러분 도움이 되는 경우는 빙판길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방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동력박 방정식 맨 뒤에다가 그냥 플러스로 그냥 써주면 무조건 힘이 더 필요해. 마찰을 이기기 위해서 힘이 더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아마 6장 끝이 나와 있을 거고, 저번 시간에 그거 너무 대충 넘어가서 좀 미안하긴 해요. 오케이? 자, 그런 거고요. 자, 유연한, 그거 끝이야. 그 다음에 여기 써 있어요. 유연한 경로를 만드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금방 얘기했잖아.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가는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어주세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막 다양하죠. 엄청 방법이 많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 책에 나오는 방법이 한 두세 가지, 어떻게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나오는데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 거의 이걸로 다 한다라고 보면 돼요. 자, 방법. 이제 만드는 방법을 할 거예요. 여기 또 글씨 너무 많이 써 있는데, 앞서 한 거 계속 반복이야. 근데 여기서 핵심이 딱 이거 하나 있어요. 뭐냐? 경로점은 S, 정지계를 기준으로 공구계를 표시하는 거,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야. 작업 공간에서 손끝이 여기 움직여야 돼요라고 작업 공간에서 여러분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로봇 끝이 손끝이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거를 로봇이 관절에서는 못 알아듣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초기 위치가 너 여긴데, 초기 위치 여기를 위해서는 이 각 관절은 몇 도여야 해. 이게 뭐예요? 역기구학이잖아. 그러니까 역기구학을 통해서 초기 위치일 때 관절 각도가 뭐였어. 그러니까 여기는 5도, 여기는 0도, 여기는 3도, 여기는 4도 이렇게 있었어.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가게 되면 이 경유점을 지날 때는 역기구학을 또 풀어서 그때는 여기가 10도, 여기는 20도, 여기는 30도, 40도여야 해. 그리고 또 끝점에 가서도, 끝점은 작업 공간에서 정의했지만 이거를 역기구학으로 또 풀어서 여기 끝점을 가기 위해서는 여기는 30도, 여기는 40도, 여기는 90도, 여기는 80도여야 해. 이렇게 관절 공간의 각도로 표현해 주어라 라는 게 첫 번째. 그래서 보세요. 경유점들은 원래 작업 공간에서 정의를 해준 거야. 그런데 그거를 역기구학을 풀어서 관절각의 세트겠죠? 왜? 육품 로봇이면 6개잖아. 이거 6개, 6개, 6개로 표현을 딱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중간점들을 통과하면서, 그럼 뭐겠어요? 잘 보세요. 한 관절만 봅시다. 어깨 관절만 볼게요. 어깨 관절만 여기 보세요. 딴 데를 보지 말고. 여기 손끝이 여기 가려면 어깨가 0도여야 돼. 그 다음에 여기 경유점을 지나가려면 어깨가 10도여야 돼. 그리고 목표점에 도달하려면 어깨가 30도여야 돼. 그러면 어깨만 보면 시간 순서대로 0초일 때 아까 얼마라고 그랬지? 10도? 그냥 중요하지 않아. 10도, 2초일 때 30도, 3초일 때 50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은 뭐만 신경 쓰면 돼? 이 어깨에 해당하는 세타가 0초일 때 10도, 2초일 때 뭐 20도, 3초일 때 50도만 되도록만 제어하면 되는 거야. 끝. 그러면 그 중간은 신경 안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 중간은 신경 안 써도 돼. 왜? 중간에 약간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쵸? 잘못하면 여기하고 여기만 알려줬으니까 여기일 때 10도고 여기일 때 20도다. 1초일 때 10도, 2초일 때 30도다. 요것만 알려주면 솔직히 말하면 중간에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여러분의 생각은 이렇게 부드럽게 가서 이렇게 갔으면 원하지만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상식적으로 그렇지만 이 궤적이 단순하게 만들 거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모양은 안 만들어지고 대부분 직선 내지 곡선, 특히 곡선도 한 2차 곡선 정도 레벨로 부드럽게 연결될 거다라는 컨셉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또 다른 중요한 게 또 이거야. 타이밍이 맞아야 돼. 타이밍이. 자, 여기 1초일 때 뭐 1도, 2도, 3도, 4도, 2초일 때 10도, 20도, 30도, 40도, 3초일 때 40도, 50도, 60도, 70도 이렇게 정해놨는데 1초에서 2초 사이에 그러면 관절각 첫 번째 관절 어깨에 있는 건 1도에서 10도까지 변해야 되고 두 번째 관절은 뭐 2도에서 20도까지 가야 되고 3도에서 30도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가 타이밍이 딱딱 맞아야지. 안 맞으면 뭐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타이밍 안 맞으면. 그쵸? 그래서 시간도 중요한 거야. 시간의 타임. 그러니까 1초일 때 여길 지나고 2초일 때 여길 지나고 3초일 때 여길 지나야 돼. 그 얘기는 1초일 때 각도가 얼마여야 되고 2초일 때 각도가 얼마여야 되고 관절각이 3초일 때 관절각이 얼마여야 된다는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게 좀 여기서는 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뭐 간단한 것들 경유점 사이에 아까 얘기한 대로 2점하고 2점 사이 정해준 경유점은 한 3개라고 해도 그 중간에 손끝은 많은 공간을 거쳐가겠죠. 거쳐가는 이 공간이 막 복잡하진 않다. 단순한 걸로 비교적 간단 그쵸? 하게 한다라는 거고요. 가장 쉬운 문제로 여러분 진짜 막말로 손끝을 다 해도 돼. 나 로봇이 이렇게 가는 거 싫고요. 정말 나는 막 이렇게 손끝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도달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저번에 우리 예제 중에 하나가 손끝으로 여기 글씨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이렇게 가라고 하고 이렇게 가라고 하고 이렇게 가라고 하고 이렇게 가라고 하고 이렇게 가라고 내 이름 김자 쓰는 거야. 이렇게 쓰고 이렇게 갔다가 또 띄고 이렇게 가서 쓰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쓰는 게 편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가라고 해. 그런데 만약에 금방 얘기한 그 끝점만 만약에 준다고 치면 이 점 다음에 나는 요 점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요 점을 지나가라고 했을 거야. 처음에 기억을 쓸 때. 그쵸? 그리고 요때에 각각의 각도를 다 정해줬을 거야. 역기구학으로. 그 다음에 여길 지날 때 역기구학을 다 정해줬을 거야. 그리고 여길 지날 때 역기구학을 다 정해줬을 거야. 그런데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요 중간이랑 여기 중간 사이는 안 정해준 거잖아요. 그건 뭘로 해요? 좀 이따가 이제 방법을 할 건데 여기다가 그냥 방법을 경유점을 요 정도에서 정해주면 가끔 이렇게 움직이지. 이렇게. 혹은 요렇게 가겠지. 원래는 나는 이렇게 가게 하고 싶지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글씨체가 아닌데? 그럼 정밀하게 이렇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경유점을 더 찍어야지. 그럼 설마 이렇게 가겠어? 설마? 그치? 그러니까 좀 더 정밀하게 해주면 돼. 근데 이게 뭐예요? 뭐가 문제예요? 점을 많이 찍으면 역기구학을 굉장히 많이 풀어야 되고 복잡해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에너지 소비도 많아. 그래서 제일 쉬운 게 몇 개의 경유점만 찍어주고 나머지를 관절에서 알아서 보관한다는 표현 쓰거든요. 이 중간중간은 네가 알아서 좀 적당히 채워. 그게 보관이에요. 보관이라는 게 중간을 채운다는 얘기거든요. 중간중간 네가 알아서 채워. 설마 뭐 여기서 뭐 이상한 짓을 하겠어? 직선이나 곡선 대충의 곡선으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잘 돼요. 대부분. 물론 이렇게 글씨 쓰는 문제에서는 그게 잘 안 돼요. 그 경우에는 아까 말한 대로
경로를 되게 많이 찍어주거나 혹은 아예 관절 공간이 아니라 작업 공간의 모든 점들을 다 경로로 찍어주는 거야. 그렇게 해주면 풀릴 수도 있어요. 자, 제일 쉬운 방법 알려줄게요. 3차 다항식 방법. 이거 너무 쉽지 않아? 뭐예요? 자, 초기값. 이거 막 글씨 밀렸잖아. 네, 이거 해갖고. 그치? 원래 여러분, 6축 로봇팔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세타가 몇 개 있었겠어요? 세타 1, 세타 2, 세타 3, 세타 4, 세타 5, 세타 6, 6개의 관절이 있었을 거야. 그치?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해서 세타 1에 대해서 야, 너 T0일 때 몇 도였다가 T 파이널 마지막일 때 뭐 50도여야 돼. 50도여야 돼. 마이너스 50도여야 돼. 그럼 이 사이를 뭘로 메꿔요? 채워야 돼. 보관으로. 그죠? 네가 알아서 좀 채워봐. 직선이든 곡선이든. 그러면 요 하나만 딱 따서 지금 생각해 볼게요. 세타 1만 생각합시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구해요? 이 방법을 알았다면 6번 반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하나만 갖고 설명하는 거야. 지금 이 책은. 자, 초기 위치는 알아요. 뭐 세타 제로다. 세타 제로다. 언제? T0라는 시간에 T0라는 시간, 이거 지금 여러분 관절 6개 중에 하나만 딴 거예요. 딴 거 중에 이 그래프를 보세요. 자, T0일 때 세타 제로라는 위치에 있었어, 각도가. 그런데 시간이 TF가 이렇게 흘러서 됐을 때 세타 제로가 세타 F로 갔으면 좋겠어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한마디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가라는 건데, 그치? 시간에서 보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여기로 이렇게 가라는 얘기인데, 가는 방법을 직선으로 할 거냐 곡선으로 할 거냐. 근데 직선이면 여러분 딱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직선이면 여기서 이렇게 직선으로 가면 빠르지. 더 좋은 거 아니야? 빠르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 다음에? 다음 위치로 또 가야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T0에서 TF고 그 다음에 나 여기 한번 좀 다시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뭐 TFF? TFF 시간에는 또 여기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럼 직선이면 어떻게 돼요? 쭉 뭐냐 이거? 자, 직선이면 쭉 갔다가 이렇게 가겠죠. 직선으로 가니까. 그럼 여기서 뭐가 생겨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서 속도가 불연속이 생기잖아요. 갑자기 뭐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니까. 그쵸? 그럼 어떻게 그거 안 좋아한다라고 그랬지. 그러면 역시 직선은 안 돼. 곡선이어야 되겠구나. 곡선 중에 여러분 제일 쉬운 곡선이 뭐예요? 2차 곡선이 제일 쉬운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2차 곡선으로 한 거야. 너무 쉽지 않아요? 근데 2차 곡선을 표현할 때 3차 다항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봅시다. 이게 왜 안 넘어가냐? 예. 자, 3차식이, 미안. 2차식이 쉬워요. 근데 2차식도 너무 단순하니까 3차식으로 할게요. 미안해요. 말이 꼬였어. 3차식이야. 1차 직선 안 돼. 노노스. 보자마자 안 돼. 2차 2차도 좋은 것 같아. 부드럽고 좋아. 근데 2차보단 3차로 합시다. 이유는 설명해 줄게요. 자, 3차로 해서 이렇게 정의했어. 이거 여러분 3차 일반적인 3차 다항식 모양이죠? 뭐 몰라요? A0 모르죠, 여러분? A1 모르죠? A2, A3 요 4개를 몰라. 그치? 만약에 여러분 2차 다항식으로 표현하면 모르는 게 몇 개 생겨요? 3개 생기겠죠? 3차 다항식이기 때문에 4개 생겨. 그러면 모르는 거 4개씩이나 있고 저거 4개 어떻게 정해요? 짜증이 확 나죠? 근데 그게 더 좋은 거야. 왜?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이 조건을 맞출 수가 있어. 어떤 조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로 만들 때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이 로봇에게 원하는 건 뭐야? 너 초기 위치 시간이 0일 때 세타 제로여야지. 그쵸? 그게 초기 조건이잖아. 이거 t가 0초일 때 너 세타 제로에 있어야 돼. 초기 위치. 그 다음에 시간이 tf가 됐을 때 최종 위치 세타 f에 있어야 돼. 이 두 개는 조건이 당연한 조건 아니에요?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한 거 아니야? 그쵸? 그거에 추가적으로 속도가 아까 뭐라고? 시작 위치일 때 여러분 0이어야 되지 않을까? 초기 위치인데? 그쵸? 0초일 때 속도가 0이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도달했으면,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도 0이었으면 좋겠어. 그럼 조건이 몇 개 생겨요? 4개 생겼잖아. 조건이 4개 생겼는데, 조건을 4개를 만족시키는 다항식의 미지수가 몇 개 있어야 돼. 조건이 4개니까 모르는 변수도 4개가 있어야 식이 완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3차 식이 맞아. 만약 2차 식이면 아까 3개였잖아요. 그러면 못 풀어. 답이 없을 수도 있어.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조건이 4개인데 모르는 변수가 4개면 여러분이 이 조건을 이용해서 이 변수들 4개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표현을 해봅시다. 어떻게? 중학교 때 썼던 거. 어떻게 해요? 이거 모르는 거죠? A1, A0, A1, A2, A3 구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아는 조건 뭐? 4개지요? 뭐? T가 0일 때 세타 제로여야 돼. 그럼 0 넣어보세요. 0 넣어. 0 넣으면 뭐 나와요? T에다 0 넣으면? A0 나오잖아. A0 남죠? 그럼 A0가 뭐여야 돼요? A0가 세타 제로라는 건 바로 구하잖아. 그 다음에 TF일 때, 시간 TF일 때 뭐여야 돼요? T 대신에 TF를 집어넣을 때, 그러니까 최종 위치 때, 최종 시간에 최종 위치로 가야 되죠? 세타 F. 그러니까 세타 F는 다 T 대신에 TF를 넣어야 돼. 요거. 그 다음에 저거 미분하세요. 이거 한번 미분하면 요게 나오죠? 미분한 거에 0. 즉 시간이 0일 때 속도는 얼마여야 돼요? 0이어야 된다며. 그럼 A1도 0이라는 건 구해졌어. 구해진 거야. 그 다음에 미분한 데다가 T에다가 뭘 써요? TF를 넣어주면 여기에 또 구해지죠. 그럼 식이 뭐예요? 4개 생겼잖아. 식이 4개 생겼는데 모르는 게 A0부터 A3까지 4개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식 4개고 방정식 4개고 모르는 거 4개면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4원 1차 방정식 어떻게 구해요? 열심히 해야죠. 뭐 언제 배웠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운 거 아니야? 대입법이니 가감법이니 뭐 이런 거 한 거 아니야? 하세요.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야. 이거 하면 구해줘. 그 뭐야? A0도 알고, A1도 알고, A2도 알고, A3도 알아. 그럼 구한 거잖아. 그러면 이걸 갖고 이제 여러분 이 공식 하나 배운 거예요. 저 공식 갖고 쓴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이게 되게 웃긴, 말도 안 되는 간단한 식인데 이게 지금 여러분 공장에서 산업용 로봇이나 뭐 달리는 로봇 있잖아요. 요즘 달리는 로봇도 많아. 여러분 인터넷에 가서 러닝 로봇 딱 치잖아요. 요즘 장난 아니야. 달리는 로봇도 있고 뭐 점프하는 로봇 뭐 조금 내가 봐서는 지금은 사람보다 느려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사람보다 뭐 100m도 더 빠르고 사람보다 마라톤은 뭐 말도 안 되지. 왜냐면 에너지가 배터리 충전하면 100km도 200km, 300km 뛸 거 아니야. 그치? 점프도 말도 안 되게 막 높이 뛰고 그러면 어느 순간 사람의 피지컬을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농구 이제 스티븐 커리 뭐 3점슛 말도 안 되고 막 골프 막 로봇이 더 잘 치고 막 이렇게 되면 뭐야? 여러분이 그러면 사람끼리 하는 스포츠를 보긴 보겠지 뭐. 그쵸? 원래 내 예전에 대학원 때 꿈이 그거였어. 내 꿈이기도 하지만 우리 지도 교수님 꿈이 그때가 이제 유명한 때가 레알 마드리드가 최고 아니야. 바르셀로나가 최고 팀이었나? 세계 최강 팀이라고 있었어. 그때 우리가 아는 그 슈퍼 히어로들, 축구계의 슈퍼 히어로들이 한 프로 축구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주 최강이라고 불렀거든? 그 팀이랑 로봇 팀이랑 붙어갖고 이기는 게 로봇 하는 사람들의 꿈이었어. 그래서 뭐, 아직도 실현이 안 되고 있는데, 아무튼, 조만간에 될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이게 되게 단순해. 이거부터 출발한 거야. 그쵸? 저거는 이제, 여러분 나중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낸다고. 문제는 저거야. 예제, 회전관절을 갖는 단관절 로봇이 어딨어? 그치? 단관절 로봇이면 이거잖아요. 어깨만 있어. 이렇게밖에 못 움직여. 이게 무슨 로봇이야. 근데 아무튼, 뭐예요? 0초일 때 15도였다가, 0초일 때 이거였다가, 3초 동안에 이렇게 움직이는 걸 만드는 거야.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이렇게 움직이려면 요
손끝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겠죠? 궤적은 나오겠죠? 이때의 각도가 여기가 뭐 15도였고, 원래라면 여기를 이렇게 주어지지 않았고, 분명히 이렇게 됐을 거지. 손끝을 뭐 0초일 때, 뭐 0,0, 얼마, 그리고 뭐 롤피치오 얼마 정해졌고, 3초 후에 뭐, XYZ 얼마, 롤피치오 얼마, 이게 정해졌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때의 인버스 키네마틱스 역기각을 풀었더니 각도가 몇 도, 몇 도일 각도가 몇 도. 그러니까 이게 몇 도예요? 15도? 요때가 75도야. 그러니까 60도를 3초 동안 움직여야 돼.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 안 하고 간단하게 하려면 직선으로 하려면 그럼 3초 동안 60도 움직이면 되니까 20도 퍼 세크로 속도로 일정하게 움직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왜? 요 구간에서는 속도가 일정하지만 시작할 때 0에서 갑자기 속도 20이 나올 수 있어요? 가속이라는 게 필요한 거잖아. 세상이 수학으로만 된 게 아니고 물리랑 엮이잖아요. 가속을 해야 돼. 그러면 가속하는 그때는 속도가 20이 아니잖아. 그럼 안 되지. 끝에 도달해서 75도 안 될 거라고. 끝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지하려면 감속해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속도만 그렇게 20이면 되겠는데요? 이러면 틀린다는 얘기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금방 얘기한 3차 다항식 이 방법을 쓰는데 공식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공식에 넣어서 구해봤더니 A0 15, A1 0, A2 20, A3 마이너스 4.44. 그게 어디? 이 공식 쓴 거야. 여기다가 넣은 거야 그냥. 이게 15도라며. 이건 0이고 TF가 3이라며. 그리고 세타 F가 75, 15. 공식에 넣으면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나와갖고 보니까 이거야. 첫 번째 이식이야. 즉 뭐예요? 어깨 관절을 요 공식에 따라서 움직이라는 거야. 오케이? 어깨 관절을 요 공식에 따라서 이게 어깨 관절이 이 어깨가 세타 이거라면 세타를 요 공식대로 따라서 움직이게 하면 시작은 15도인데 끝에 가서 75도면서 딱 서요. 대박이지. 응?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게 바로 요거를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매트랩으로 그린 거예요. 그려봤더니 뭐예요? 딱 저렇게 딱 느낌이 오죠? 가속하는 게 느낌이 오죠? 요 구간이 가속이라는 거 느낌이 오잖아. 요 구간 가속. 요 구간 감속 느낌 오죠? 왜? 이게 세타라며 디그리. 그러면 세타의 미분이 뭐예요? 기울기잖아. 그 기울기가 이렇게 됐다가 점점 기울기가 올라가죠. 상승하죠. 이렇게 위로. 그럼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가속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는 요 구간은 뭐예요? 요 구간은 좀 약간 일정하는 느낌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쭉 일정하게 가다가 끝에 가서 또 다시 기울기가 이렇게 줄죠. 그게 뭐예요? 감속한다는 느낌이지. 그러니까 정말 그런가? 해갖고 요걸 미분한 거를 또 매트랩으로 그림을 그려봤어. 그랬더니 정말 이건 속도죠? 속도가 0에서 출발해서 쭉 속도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네. 오케이. 그리고 한 번 더 나갔어. 이건 안 해도 되는데 옵션으로 한 번 더 미분해봤어. 그럼 뭐예요? 가속이죠. 가속을 보니까 이거네. 근데 이걸 보고 여러분 느낌이 있어야 돼. 가속이 이상해. 가속이 0초일 때 플러스 40 라디안 퍼 세크 제곱이래. 그러다가 계속 가속이 줄어요. 그렇겠죠? 그러다가 3초 때 마이너스 40 라디안 퍼 세크 제곱이라는 감속을 한 거죠. 이렇게. 느낌이 안 좋지? 직선 별로 안 좋다라고 했잖아. 왜? 이때는 괜찮아. 지금 이거는 괜찮은데 이 다음에 뭐 또 움직인다. 15도 움직였다가 다시 15도에서 75도 다시 30도로 움직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겠죠? 그럼 뭐가 문제예요? 아까 말한 여기서 이렇게 요런 점에서 뭐가 생겨요? 불연속점이 생겨. 그러면 그게 뭘로 나타나요? 움직임으로 저크 모션. 막 얘가 독둥 이렇게 된다고. 덕콩 한다고. 이러면서 막 이 로봇 덩어리잖아. 이게 막 몇백 킬로짜리잖아요. 몇백 킬로짜리 이렇게 움직이면요. 막 근처가 막 흔들려요. 오케이?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기어라든가 모터가 다 손상 있고 에너지도 엄청 쓰고. 왜요? F 이꼴 MA라며 A가 크면 A의 변화가 크다는 얘기는 A가 F 이꼴 MA니까 아닌가? 아무튼
에너지를 많이 써요. 자, 그 다음에. 거기까지는 좋았어. 그런데, 아니, 이건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그쵸? 뭐예요? 지금 한 건 뭐야? 시작할 때 0이었고요. 도착해서 속도가 0이에요. 중간에 뭐 거치지도 않아. 근데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니, 그렇게 쉬운 거는 안 한다라고 했잖아. 시작점에서 최종 목표점까지 가는데 중간에 하나 어디 거쳐서 가는 걸로 대부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식을 좀 변형해야지. 경유점을 좀 추가해야지. 그러면 경유점을 추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경유점을 추가하려면, 보세요. 여기 갔다가 이렇게 가면 되잖아. 그쵸? 그러면 이걸 쪼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했던 여기서 여기까지 가서 멈추고 여기서 여기까지 멈추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야? 가다가 여기서 꼭 멈추잖아. 여기 가서 멈추고 저기 가서 멈추고 안 좋죠? 여기 가서 멈추지 않고 다음으로 이렇게 가면 좋잖아. 부드럽게. 그래서 좀 변형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시작점은 어떻게 시작점도 초기 0이 아니야. 시작점도 이전에 어딘가에서 출발해서 온 거야. 오다가 마치 0이라는 시간에 속도가 있었어. 왜? 이전에 마이너스 2초 전에 이렇게 오고 있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0이라는 시간에 위치도 있고 속도도 있어. 세타 제로, 세타 제로의 미분. 아까는 이게 다 0이었죠. 근데 이것도 다 존재해.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그냥 나는 세타 제로 0으로 하면 아까 원래 식으로 돌아가는 거고 이게 훨씬 더 좋은 식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걸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최종 위치도 세타 F, 세타 F 닷. 그러니까 뭐만 달라요? 초기 조건 요거랑 요것만 0이 아니라 요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갖고 뭐예요? 또 4차 미분 방정식, 4원 1차 미분 방정식이죠. 4원 1차 그냥 방정식이지. 참, 미분도 아니고. 너무 쉬운 식이에요. 어떻게? t에다 0 넣어. 0 넣으면 뭐야? a0가 세타 제로네. 뭐 너무 간단하네. 그쵸? 한번 미분하고 또 0 넣어. 순위 이거 세타 제로 미분은 a0네. a0랑 a1을 항상 너무 쉽게 알고 있네. 그쵸? 그럼 나머지 뭘 구해요? a2하고 a3만 알면 되잖아. 그럼 그 식이 요 두 개에서 나오니까 푸세요. 풀어봐. 여러분. 풀면 A2는 이렇게 나오고 A3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식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야? 기말고사 이후부터는 만약에 이게 쓰인다고 치면 여러분은 그냥 숫자만 갖다 대입할 거라고. 세타 제로, 세타 F가 분명히 숫자일 거예요. 그냥 숫자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숫자를 집어넣어서 풀면 다음과 같이 그냥 숫자를 넣으면 답이 티리릭 나올 거라고. A0, A1, A2, A3 얼마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뭘 할 수가 있어요? 경유점에서 속도를 유지하면서 다음 경유점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하겠어요? 그 다음에는 경유점을 찍는 방법을 이제 공부를 해야지. 오케이? 시작 위치에서 경유점까지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웠으니 이제 그 경유점을 찍는 거를 배우는 거야. 그 경유점을 그러니까 경유점을 찍는다는 얘기는, 경유점을 정한다는 얘기는 그 경유점에서의 위치는 아는 거지. 위치는 여러분이 정해줄 테니까. 속도를 정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여기 가서 멈추는 건 했어. 너무 쉽잖아, 근데. 쉽고 쓸모는 별로 없어. 왜? 시작할 때도 0이라는 속도로 출발해서 도착해서도 0이라는 속도로 도착했어. 그러면 다음에 또 움직일 때도 도착이 0이었기, 속도가 0이었기 때문에 다시 그 반복하면 되잖아요. 0에서 0으로. 속도가 계속 0에서 0으로, 0에서 0으로. 그쵸? 이렇게 움직이면 돼. 근데 이게 뭐가 문제야? 로봇이 움직일 때니까 항상 가다 쓰고, 가다 쓰고, 가다 쓰고, 가다 쓰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 이렇게 하면 제어는 돼요. 근데 되게 불합리하지. 이렇게 막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뭐예요? 어떤 점을 지날 때, 경유점을 지날 때 속도를 알려줘야 돼, 얘한테. 방법이 책에서는 3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자코비안 쓰란 얘기지. 처음에 어떻게? 2점하고, 2점에서의 초기 조건은 그냥 그렇다, 0이라고 치고,
경유점을 지날 때, 여기 점을 지날 때 속도라는 게 뭐예요? 작업 공간에서의 속도를 여러분이 정해줄 수 있잖아. 손끝이 여기 움직일 때, 야, 선속도가 얼마고,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 Z축으로 얼마, 그 다음에 그 롤 피치 요 방향으로의 각속도 얼마, 이렇게 정해주면, 여러분 5장에서 배운 거죠? 선속도, 각속도가 주어지면, 손끝에, 각 관절의 각속도가 계산이 되죠? 그게 뭐였어요? 그게 자코비안이었고, 자코비안으로 해도 되지만 우리가 반복식으로 한번 해봤잖아요. 그쵸? 그걸 쓰면 되지. 그럼 뭐 해야 돼? 경유점마다 계속 자코비안 써야 되지. 힘들어. 이거 안 한다. 그거예요. 쉬운 방법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두 번째 방법은 말이 되게 멋있는데, 노가다 하겠다는 얘기야, 여러분. 직교좌표 공간이나 관절 공간에서 적당한 발견적 방법. 직역하면 저건데, 영어로는 휴리스틱이거든요? 휴리스틱이 뭐예요? 그냥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논문 쓸 때 휴리스틱 나오면 지 맘대로 했다는 얘기인데?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휴리스틱이 영어로는 되게 멋있잖아요. 근데 보면 저기 지 맘대로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냥 알아서 되는 방법으로 시스템이 경유점의 속도를 자동적으로 선택하게 해라. 근데 알아서 하는 방법이 되게 쉬운 방법을 여기서 설명을 해요. 마지막으로는 경유점에서 가속도. 아까 지금까지 3차 다항식으로 쓴 게 뭐였어요? 위치, 초기 위치, 최종 위치, 초기 속도, 최종 속도만 주어진 거죠. 근데 그랬더니 3차 다항식이면 됐지. 왜? 변수가 4개였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초기 위치, 최종 위치, 초기 속도, 최종 속도, 초기 가속도, 최종 가속도까지 하고 싶으면 몇 차 다항식이 필요해? 5차 다항식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마지막 방법은 5차 다항식으로 초기 조건을 금방 얘기한 대로 위치 2개, 속도 2개, 가속도 2개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방법도 되게 쉬워요. 직관적이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2번, 3번을 설명을 해요. 자, 2번 방법은 엄청 간단합니다. 여기까지 설명할게요, 오늘. 자, 엄청 간단한데 뭐냐면, 이게 이제 관절 중에 하나만 본 거예요. 어깨 관절만 봅시다. 어깨 관절 T0일 때 여기 세타 0였어. 그 다음에 TA라는 시간, 그러니까 이거 1초, 2초, 그러니까 이게 0초, 1초, 2초, 3초, 4초라고 할게요. 그럼 0초일 때 15도. 2초일 때 여기. 3초일 때 여기. 4초일 때 여기. 5초일 때 여기.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왔다 갔다. 그쵸? 근데 금방 얘기한 대로 3차 다항식으로 그냥 초기 속도 0, 최종 속도 0이라고 하는 그 되게 쉬운 심플한 처음 그걸 쓰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무조건 0에서 출발하고 여기서 0으로 끝나죠? 0. 그 다음에 다시 1초 동안 또 움직이다가 또 여기서 0, 0, 0 이렇게 움직이죠? 그럼 병원 안 좋다라고 했잖아. 그럼 두 번째 방법이 뭐였어요? 요 위치일 때는 뭐 0이라고 시작했다. 초기 위치니까. 여기서 내가 어떤 속도를 갖도록 정해주면 되는 거야. 정해줘. 어떻게? 방법이 아까 3가지 있다라고 그랬잖아. 그 중에 제일 쉬운 방법이 두 번째, 알아서 해라. 어떻게? 되게 간단한 방법이야. 뭐냐? 위치가, 속도죠. 속도가 변화가 있을 때는 여기서 0으로 하게 해라. 지금 이거는 왜예요? 왜 속도가 0이 생겨요? 기울기가 속도잖아, 지금 여기. 시간에 따라서 각도가 변한 거니까 기울기가 속도죠. 그러면 여기는 양의 속도였다가 여기서 음의 속도로 바뀌죠. 그러면 이 점에서 요 순간, 요 TA라는 요 순간에 속도가 이렇게 이쪽 플러스 방향으로 가다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 그러면 분명히 어딘가는 0이라는 속도를 지나가야 되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그럼 이왕이면 그 0이라는 속도를 여기를 지나가게 해라. 너무 간단한 얘기 아니야? 그러면 뭘 쓸 수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썼던 거 쓰면 되는 거잖아. 그럼 두 번째, 여기도 지금 보면 음수였다가 양수로 갔죠?
여기도 0으로 하자. 여기는 양수였는데 양수인데? 양수였다가 양수잖아. 값만 다를 뿐. 그러면 굳이 0으로 갈 필요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계속 가는 건데 굳이 여기서 한번 쓰고 갈 필요는 없잖아. 쭉 가면 되겠죠? 그럼 여기 속도를 얼마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 알면 진짜 기가 막힌데.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의 평균. 너무 간단하잖아요. 끝! 그게 다예요. 경로점 만드는 방법이 다야. 속도가, 부호가 바뀌면 거기다 그냥 0을 놓고, 경유점 속도를 0으로 놓고, 만약에 같은 방향이야. 부호가 안 바뀌어. 그러면 그 둘 사이의 평균 값으로 하자. 그게 바로 두 번째 방법, 휴리스틱 방법 중에 제일 쉬운 거 쓰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